그리고 이제 이것도 방송이니까 길게는 못 들려드리고 1년째 됐을 때 헤어지자고 얘기를 했는데 계속 그래도 어떻게든 이제 요건데 요게 이혼한 스토리를 한 남자분께서 푸시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셨는데 전 아내분께서 이제 퇴사를 하시고 집안일을 자기가 전담을 한다고 해가지고 오케이를 했는데 결국에는 집안일도 반반. 퇴근하고 오면은 집안일이 안 돼 있고 뭐 빨래는 오빠가 해, 설거지는 오빠가 해, 청소는 오빠가 해 이렇게 해가지고 반반씩 하고. 그럼 자기 생각에는 아니 직업도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왜 집안일을 다 해놓지 않을까? 심지어 아기도 없는데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고 이런 게 참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날로 먹는 사람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막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뭐 돈을 벌어서 뭐 수액을 하든 남한테 자랑을 하든 그건 난 멋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노력을 안 해. 그냥 날로 먹을 생각밖에 없어. 근데 자기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대. 이유는 영성이 그렇대. 난 이걸 못 참겠어 진짜. 못 보겠어. 그래서 이거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아주 옛날에 기둥서방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TV 같은 데에서 콘텐츠로도 많이 사용되는 소재였고 심지어 저는 이제 촌에 살아서 마을에서 살았잖아요. 제가 사는 마을에 기둥서방 같은 사람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아저씨는 좋은 사람이야. 왜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무슨 뭐 편의점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고 마을 회관 같은 데에서 이제 뭘 팔았어요. 라면이든 뭐 아이스크림이든 이런 거를 그 기둥서방 아저씨 근데 나 어렸을 때니까 나 그 사람이 기둥서방인지는 몰랐지만 맨날 한량처럼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있어. 우린 그 아저씨를 좋아했어. 왜냐하면 그 아저씨를 만나면 뭘 사줘. 그리고 같이 놀아주고 막 술래잡기 할 때 술래도 막 해주고 막 이렇게 추리닝 입고 막 돌아다녀. 그러다가 이제 그 아내분 혹은 여자친구분이 퇴근해서 돌아오면은 가면은 막 싸워. 그 옛날 집들은 뭐 방음 이런 게 1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은 보통 이렇게 뭐 2층 집에 2층에 뭐 새 살거나 좀 큰 집이 있으면 옆에 이렇게 창고같이 지어진 조그만한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새 살거나 이러니까 그럼 막 싸우면 소리가 다 들려. 막 싸워. 그래가지고 뭐 이런가 보다. 정확하게 3시간 뒤에 이제 여자분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아씨 나가. 너 이렇게 살 거면 그냥 나가. 꺼져. 3시간 뒤. 한 방이 있다고 한 방. 꼼짝 못해. 그럼 잘했다고 또 용돈을 받아 10,000원씩. 그러면 아침에 여자친구인지 와이프인지 또 출근을 하고 그 기둥서방 아저씨는 또 마을회관 나와가지고 쭈쭈바 같은 거 이렇게 빨면서 어제 혀에 화상 입어가지고 아이스크림으로 혀 좀 치료하고 있는 중이야. 오해 없으시길.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혀 화상 치료하고 애기들 만나면 좋아하고 괜히 기둥서방이 아니야. 그러니까 옛날 분들의 그 개그통을 유머통을 무시하지 말라니까. 기둥서방이라잖아. 별 볼 일 없었으면 뭐 가래떡 서방 뭐 이런 거 했겠지. 기둥서방. 유머통이 진짜. 씨발파메일. 근데 내가 레드필 지식을 싫어하는 게 레드필 지식에서 말하는 알파메일이 그 기둥서방 아저씨들이야. 그 기둥서방들이 정확하게 알파메일이야.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를 때려도 못 떠나, 직업이 없어도 못 떠나, 술만 처먹어도 못 떠나, 한 번씩 꼼짝 못하게 하면 거기 머물러 있어. 그러니까 레드필 지식에서 알파메일, 좋은 남자, 멋진 남자는 그냥 솔직히 개신인데 고추만 큰 애를 얘기하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어. 그렇게 따지면은 흑형들 중에 80%는 알파메일이야.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아무 노력 없이 쌀만하디? 쌀만해?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르브론 제임스는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케빈 듀란트도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지미 버틀러도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많은 NBA 슈퍼스타들이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누군지를 몰라요. 여기서 의아한 점이 있죠. 우리가 흔히 보는 우리나라에서 막 그 고하라법 막 이런 것까지 나왔던 게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가정을 버렸던 뭐 아빠든 엄마든이 어느 날 나타나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르브론 듀란트 막 이런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자잖아. 그러면은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 애비다 give me the money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게 없어. 왠 줄 알아? 르브론 제임스와 듀란트의 엄마의 얼굴을 기억을 못해. 너무 대단한 기둥이었거든. 그러니까 TV를 보고 르브론 듀란트를 보고
내 아들 이럴 리는 없잖아. 어떻게 알아? 씨발 본 적이 없는데. 태어날 때도 없는데. 아니 뒤충인데 어떻게 알아? 튀었는데. 근데 엄마 얼굴이 나오면 쟤는 22년 전에 이러면서 기억이 날 수 있잖아. 근데 엄마 얼굴을 봤는데도 가능? 뭐 이지랄 하고 있으니까 알아봐야 가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봐봐, 엄마가 페이스 오프 했나 저러고 있어. 너는 진짜 15등급 뭐 15급 공무원 이런 거 해야 돼 진짜로. 그리고 이거 좀 인상 깊었던 건데 소리만 좀 들려줄게요. 영어네. 나 이 사람들이 누군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이야. 서양인들인데 우리나라에서 3개월 동안 아이돌 훈련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데뷔를 했나 봐.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한국 케이팝 문화, 아이돌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대. 거의 뭐 군대 훈련소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막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거긴 한데 아마도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이돌 문화를 보면서 가장 엄청나다 혹은 좀 소름 끼친다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 결국에는 자유를 포기하고 훈련을 하는 거일 것 같아요. 진짜 육체적인 힘듦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육체적인 힘듦은 뭐 어느 인종이든 다 잘 견뎌내겠죠. 하려고 하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든. 근데 자유를 포기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힘들 것 같아. JYP 외국인 member한테 고소당했어? 와우. 남자 그룹입니다. 보이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카디비였냐 누구였냐 누가 어디 토크쇼 나와가지고 너 그런 거 참은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케이팝 아이돌이야 막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 그냥 약간 밈이 돼버렸어. 케이팝 아이돌들은 모든 걸 다 참아. 연애 같은 거 참는 거 너무 당연한데 내 사생활 뭐 내 친구와의 관계 뭐 가족과의 관계 전부 다 참고 숙소에서 살면서 몇 년 동안 수련을 함. 이거를 아마 서양 선진국 기준에서는 절대 못 참을 거예요.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크런치 문화가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근데 그게 자의냐 타의냐의 문제겠죠. 자 보세요. 르브론 제임스는 상당히 자유로운 사람이잖아요. 발언 같은 것도 다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막 이런 사람이잖아. 그래서 안티도 굉장히 많고. 근데 우리나라 농구 선수 중에서 르브론 제임스보다 더 열심히 훈련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없을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내가 본 적은 없으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르브론 제임스보다 훨씬 빡세게 한두 달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은 널렸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퀄리티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르브론이 드는 것보다 더 가벼운 중량을 들여 하고 뭐 같이 뛰지만 르브론보다 더 느릴 거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 그냥 진짜 그 힘듦으로 치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8이나 9의 힘듦으로 훈련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9나 10의 힘듦으로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뭐냐? 그걸 과연 3년, 5년, 10년 혹은 지금 르브론처럼 2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서장훈 형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장훈 형님이 얘기하는 그 성공하려면은 막 진짜 엄청 괴로운데 참고 미친 듯이 해야 되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실 때 뭐 비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동의를 못했던 부분이 그거였죠. 서장훈 형님은 뭐라 그랬냐면 즐기면서 성공한다 그런 거 있을 수 없고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 막 이러잖아. 근데 물론 그 즐김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르브론 제임스의 훈련을 보면은 항상 즐거워 보이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하고 음악 틀어놓고 막 춤추면서 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안 힘든 건 아니거든요. 빡세게 훈련한다의 분위기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인상 쓰고 누군가가 지시하고 누군가들은 그걸 따르는 그런 힘든 훈련을 하는 문화와 서양 문화처럼 하고 싶은 만 하면 돼. 하기 싫으면 꺼져. 분위기 흐리지 말고. 이런 문화. 이 양 문화에서 만약에 평균치를 내면은 이쪽 문화가 평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지컬적으로 개 딸리는 농구 같은 건 좀 발리지만 피지컬이 농구보다 훨씬 덜 있어도 되는 야구는 우리가 미국이랑 얼추 비벼본 적도 있고 우리가 이겨본 적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개같이 굴리면은 평균적으로는 더 높아지는 것 같아. 근데 오히려 더 진짜 천재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쪽 문화인 것 같아요. 마이클 조던 지가 알아서 훈련했어요. 필 잭슨이 시켰냐고. 아니죠. 코비 필 잭슨이 시켰어요. 지가 알아서 훈련했죠. 르브론 누가 시켜서 훈련해요? 지가 알아서 훈련해요. 다 지가 알아서 해야 돼요. 호날두도 마찬가지. 누가 시켜서요? 지가 알아서 해야죠. 그래서 정말 진짜 천재가 나타나고 롱런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자의적으로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주엽 같은 선수들 보면 이제 감독이죠. 현주엽 감독 보세요. 다쳤대. 팀 닥터까지 와서 다친 거 맞다고 확인을 해줘. 알았으니까 가서 뛰라고. 그런 사람이 왜 프로 감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뭐 이제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은 프로 감독을 하면 안 돼요. 프로는 알아서 해야죠. 감독이 존경심을 기본으로 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고 그게 카리스마여야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카리스마에 대한 해석 자체도 잘못된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최민수 씨하고 막 정우성 씨 이런 분들 막 카리스마 얘기 나올 때 00년대 막 이럴 때 있어. 90년대 00년대. 그때 카리스마. 나는 어렸을 때 카리스마가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상남자 같은 건 줄 알았어. 상남자 같은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카리스마인 줄 알았어. 뜻을 아예 잘못 알고 있었어. 왜냐면 TV 틀면 맨날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카리스마 있네요 이러면 뭐냐면 감독이 야 뛰어 이 새끼 이러면 와 역시 카리스마 막 누가 소리 지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와 카리스마 이래. 그 감옥 가면 범죄자인 거고 감옥 안 가면 카리스마인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외국에서는 카리스마를 뭐라고 표현하나요? 리더십에 오히려 더 가깝죠.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리더십이 있는 사람의 표본 중에 하나가 마이스트로 같은 사람들이잖아. 지휘자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 그 정명훈 씨였나? 그런 엄청 유명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때 카리스마 그 자체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이 알았으니까 바이올린 켜라고! 야 플롯! 더 세게 안 불어 이 새끼야? 누군 숨 안 차? 이게 카리스마가 아니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잘못됐다니까 그 카리스마가. 왜 다 강제로 하고 억지로 시키냐고. 그리고 그 지랄을 해가지고 최후까지 살아남으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스포츠의 그 전체적인 자본 풀 대비 금메달을 많이 따는 나라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일본하고 금메달을 싸우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2.5배 정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고 땅도 더 크고 막 이런데 우리가 비슷하게 따니까. 그래서 막 똑같이 갈구고 망치 같은 거 들고 와서 안 깨지네. 2강, 3강, 4강, 5강 쨍그랑 꺼져. 6강, 7강 쨍그랑 꺼져. 8강 쨍그랑 꺼져 이 새끼야. 9강 너는 10강 예! 우리나라 스포츠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1강, 2강, 3강, 4강 강화하는데 깨져나간 사람들은 그냥 다 X되는 거고. 난 이런 문화가 싫어요 나는. 국민들은 10강 성공한 그 유명한 운동선수들 보면서 우와 태릉 선수 촌 막 이런 것도 나는 싫고. 그래서 내가 생활체육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강화하다가 깨진 사람들은 다 그냥 버려지는 사람들. 그게 이제 엘리트 스포츠주의죠. 그래서 제가 엘리트 스포츠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인데 어쩌라고. 그럼 제가 현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나라 마라톤, 특히 여자 마라톤이 생활체육인들하고 국가대표 선수들하고 기록 차이가 없는 거 아세요? 거의 뭐 역전 분위기죠. 생활체육에 막 40대 중반 후반인 아줌마들이 현역 20대 선수들하고 비슷하게 뛰거나 더 잘 뛰기도 해요. 우리나라 이제 복싱 세계 챔피언 절대 안 나오죠. 우리나라 유도, 레슬링 같은 거 초강국이었는데 점점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게 한계예요. 이 현실은 왜 무시해?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얘기를 하잖아.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는 게 우리 국가가 대단한 국가라는, 우리의 국가를 증명하는 건 아니었구나 그냥 올림픽에서 금메달 많이 따면 많이 따는 거고 올림픽 딴 그 사람이 대단한 거지. 여러분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기록을 보고 우와 하나요? 우리 스스로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국이 항상 1등하고 2등을 뭐 중국, 러시아 뭐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러시아가 금메달 많이 따면 씨바스바, 중국이 많이 따면은 왕쥐쥐 이렇게 해요? 아니면 와 저 새끼들도 약 빨았겠지? 와 저 새끼들 국가적으로 도핑을 하네. 와 대가리수 많으니까 메달 많이 따긴 하네 이러면서 오히려 무시하나요? 후자가 더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엘리트 스포츠에 돈을 쳐들이면서 사람들을 망가뜨리면서 금메달 많이 따면 국위선양했다 그러고 우리 국가의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홍보를 하냐는 거죠. 물론 그 홍보빨도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일본 보세요. 서장훈 선수가 맨날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자기는 본인이 현역 선수일 때 학생 때 포함해가지고 일본한테 한 번도 안 져봤대. 그리고 아시안게임에서는 그 중국도 이기고 심지어 야오밍이 있던 중국을 이기고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따봤대. 그걸 굉장한 자부심으로 느끼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장훈 시대 때 뛰었던 많은 농구인들이 일본 농구를 굉장히 무시하고 심지어 일본은 프로농구도 없어요. 지금도 없나요? 지금도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은 프로농구 리그 자체가 없어요. 다 아마추어 농구예요. 그러니까 슬램덩크 같은 작품들이 참 대단한 거죠. 아마추어 농구니까. 프로가 없으니까. 자, 근데 지금 NBA에서 뛰고 있는 한국 선수는 없지만 일본 선수는 있습니다. 97년에 생겼어? 쏘리. B리그가 있어? 오케이.
농구 월드컵에서 3승해서 올림픽 갔어 일본. 아 씨발 심지어 이제 우리보다 잘해? 근데 하도 안 봐가서 몰랐다. 일본 프로농구 있다고 합니다. 없었는데 생겼대요. 그리고 최근에 농구 올림픽도 진출했답니다. 일본이. 우리는 못 가지. 남녀 배구 농구 다 상대가 안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일본은 그 버블 경제 시절 있죠. 80년대. 이때 일본이 뭐 이런저런 패착도 했겠죠. 근데 참 잘한 게 뭐였냐면 돈이 워낙 많으니까 생활체육 인프라를 늘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80년대에 꿈도 못 꿔볼 거였죠. 우리나라 80년대 했으면 운동선수들 빠따치면서 금메달 따야 된다고 했던 때 있잖아. 금메달 딴 선수한테 꿈이 뭐예요? 우유가 먹고 싶어요. 막 이런 시절이잖아. 우리 80년대면은 막 라면 같은 거 막 평생 계속 지원해준다 막 이런 시절이잖아. 그때 일본이 막 세계 경제 2등 막 찍고 막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생활체육 인프라를 존나 깔아버린 거예요. 막 씨발 뭐 도시마다 수영장 존나게 짓고 막 트랙 깔고 연병을 해버린 거야. 농구장 만들고 막 축구장 만들고. 그래서 일본이 생활체육에 좀 빠져 있을 때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을 계속 키워가지고 기록을 제가 좀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실제로 뭐 90년대, 00년대 혹은 10년대 정도까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금메달을 더 많이 땄죠. 거의 항상. 뭐 진 적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그래서 엄청난 스포츠 강국인 줄 알았죠.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5명이 일본에서 농구를 제일 잘하는 5명보다 더 세. 배구도 마찬가지, 뭐 혹은 축구도 마찬가지. 근데 농구를 가장 잘하는 5,000명을 뽑았을 때 많이 밀려. 농구를 잘하는 5만 명을 뽑았을 때 존나게 밀려. 이게 생활체육 스포츠의 힘이죠. 야구, 축구, 배구 다 마찬가지고. 일본은 생활체육이 되니까 인프라가 넓으니까. 그리고 인프라가 넓으면 결국 뭐가 됩니까? 결국 돈이 되죠. 결국 돈이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형적인 게 뭔지 아세요? 헬스가 너무 발달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헬스는 바디빌더가 아니었던 사람도 헬스장을 차려서 밥 먹고 살 수 있고 심지어 부자도 될 수 있는 어마무시하게 대중화에 성공한 운동이죠. 헬스장만큼 많은 체육관이 있냐고 우리나라에 없죠. 근데 다른 스포츠를 봅시다. 복싱으로 예를 들어서 뭐 동양 챔피언까지 하셨어. 복싱장 차렸어. 잘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 조준훈 뭐 그 형제 그분들 올림픽 동인가 따시고 막 방송도 나오시고 유명하시고 대전에서 유도 체육관 하시는데 쉽지 않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트 체육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세계 정점 그 수준까지 갔던 사람들도 어디 코치 자리를 뭐 받거나 하지 않는 이상 밥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존나 웃긴 게 헬스는 바디빌더조차 아니었어. 흑자 헬스 같은 새끼가 헬스장을 차려가지고 운영을 해도 돈 잘 벌고 장사 잘 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인프라가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학교 다닐 때 탁구를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 그러면 동네에 탁구장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탁구 치고 싶어서 다닐 테니까. 학교 다닐 때 레슬링 같은 거 했던 사람들이 있어. 동네에 레슬링 체육관이 생기는 거야. 아, 레슬링 해봐야 다닐 거 아니야. 그런 게 무서운 거죠. 근데 마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많이 따면 스포츠 강국인 줄 알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운동을 하러 다니고 운동을 하는데 돈을 쓸 수 있어야 그게 스포츠 강국인 거지. 이런 인식을 바꿔야지. 롤 잘하는 이유.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게임을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국인이 특별해서 그딴 거 없다니까요. 인종 간 차이 없다. 국가별 차이 없다. 뭐 다 과학자 아저씨들이 결론 냈잖아요. 차이가 있더라도 거의 의미가 없는 정도 수준의 차이죠. 물론 농구 같은 거 할 때 키 크기나 뭐 팔다리 길이 그런 거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는 스포츠에서 뭐 지능에서 공부에서 막 그런 차이가 거의 없어요. 인종 간에도 국가 간에도 어느 뭐 인종이나 국가의 사람들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그런 게 조금 있겠지만 총점을 내보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결국 인프라예요. 우리나라처럼 PC방이 많은 나라가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게임을 잘하는 것 뿐이잖아요. 결국 인프라야 모든 거는. 꼬우면 일본에서 태어나라. 그러니까 난 저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옛날에는 싫었다가 이제 좀 불쌍해. 저런 이해력이면은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나는 그거를 저도 언제 느꼈냐면 저는 택시를 탔는데 장미란 선수가 그 마지막으로 뛴 올림픽에서 메달을 못 따셨잖아요. 어깨 부상으로. 근데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택시기사 아저씨가 그걸 듣더니 아니 씨발 세금으로 운동하더니 다쳤다고 꾀병을 부리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 택시기사 아저씨랑 싸웠어요. 모름 닥치라고 막 이러면서. 나보다 한 20살 많았는데. 그리고 저기 헬스하고 나서 목욕하러 내려갔는데 목욕탕에서 저기 TV에서 올림픽 나오는데 운동선수들 막 욕하고 있길래 아저씨들이랑 싸웠어 나는.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정도로 국가대항전 같은 거 막 울면서 보고 소리 지르면서 보고 막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내가 헬스를 하고 헬스 트레이너를 하고 내가 축구, 농구, 뭐 등산, 자전거 등을 좋아하고 이러면서 내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나야말로 인간의 등급을 나누고 있었던 거야. 나야말로 우민이었던 거야. 일본에서 우민화하는 것처럼 내가 우민인 거야.
왜냐하면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국가대항전에서 성적을 낼 수 있게 우리는 세금을 내서 도와주고 응원하고 제발 잘해주세요. 뭐 나라를 위해 나라 지키는 장군님이냐고 걔들이. 나라 지키는 군인들이냐고. 차라리 군인들한테 세금을 줘야지.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운동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더 이상 존경 같은 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운동을 잘 하게 해주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풋살 많이 할 수 있게 국가에서 만드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풋살장이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 야구 좋아하는 사람 많지만 야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축구는 많은 편이지만, 축구 농구는 좀 있는 편이지만 야구장이나 하나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농구 코트 같은 거나 더 만들어주면 좋겠고, 이런 쪽으로 바뀐 거예요. 금메달 하나도 못 따도 되니까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예전에 박태환 씨가 그 양문 사건 이후로 복귀를 해가지고 아시안 게임 나가고 막 이럴 때 있잖아. 이제 옛날에는 박태환 씨가 영웅이었으니까 스폰을 잘 받았었는데 그 양문 사건 이후로 스폰을 잘 못 받았나 봐. 그래서 박태환 씨가 수영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니는 수영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이거 뭐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 이러면서 막 기사가 나는데 개인적으로 솔직히 좀 역겨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박태환은 본인이 훈련할 수 있는 개인 수영장이 있는 게 당연한 건 거예요? 그거야말로 꼬우면 자기가 따와야죠. 자기가 스타성이 있어서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죠. 근데 그걸 이제 할 수 없잖아. 본인이 약을 꽂아버려가지고. 본인이 망친 거잖아. 근데 그걸 엄프를 통해서 국가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 안 해주고 있는 것처럼 기사가 나오는 게 되게 역겹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존나 특권 의식이고 이런 거죠. 김연아 씨 보세요. 김연아 씨도 사람들 스케이트 타는 데서 연습했어요. 왜냐면 급이 안 됐을 때니까, 어렸을 때니까. 그래서 집에서 집안 살림 거덜내면서 돈 다 대주고 코치 붙여주고 해외 대회 뛰는 것도 비행기값 전부 다 자비로 해서 했잖아. 그리고 나서 스타가 되셨어? 어마무시한 보상을 받죠. 나는 김연아 씨는 진짜 그 정도 이상 보상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정도로 뒤를 보지 않고 투자를 했어. 김연아라는 재능을 보고 그 부모님이. 그럼 보상을 받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김연아 씨가 개인적으로 엄청 큰 실수를 저질러 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됐어. CF 다 끊겼어. 갑자기 김연아 혼자 훈련할 수 있는 빙상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것도 똑같이 역겹게 생각할 거예요. 형, 로즈란도 좋은 예 아님? 되게 좋은 예죠. 그러니까 결국 그 프로는 돈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프로 선수들이 자기 연봉 협상할 때만 그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것도 솔직히 꼴 보기 싫죠. 나는 솔직히 그런 문화 때문에 야구를 안 보는 게 크거든요. 내가 야구 잘 모르는데 야구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야구 선수들이 맨날 뭐 술 처먹고 뭐 사고 치고 연병을 하다가 연봉 협상할 때만 되면 존나 진지한 표정으로 프로 선수는 연봉으로 얘기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개 진지 빨면서 연봉 협상하고 막 이런 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어서 안 봐요, 저는. 그냥 그 막 건방진 태도 같은 게. 근데 그거를 아마추어 선수들한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엘리트 체육을 하면 아마추어 선수들도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돈을 받아요. 사실상 프로예요. 반 프로예요. 세미 프로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면 훨씬 많은 나라들에서는 아마추어 운동선수들은 돈을 받지 못해요, 세금으로. 뭐 끼케야 시설 이용, 뭐 숙소 제공 이 정도밖에 안 받고 돈 안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마라톤 기록, 100m 육상 기록 이런 거 개십 꼬라 박았지만 연봉 받으면서 해요. 그러면 그 세미 프로죠. 그러면 그 사람들도 돈을 받고 하니까 거기에 걸맞는 훈련을 해야 하고 성적을 내야 하는 거죠. 프로 선수도 마찬가지인 거고. 근데 본인 연봉 협상할 때 돈 받을 때만 돈으로 얘기한다 이러고, 자기 훈련할 때, 뭐 경기할 때 이럴 때 그런 얘기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마추어가 아니고 실업 아님?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안 돼야 하는 거야. 올림픽이 아마추어 정신이 제일 첫 번째 써 있는 거, 올림픽 정신 1번 아마추어 정신이야. 아마추어가 나와야 돼.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편법을 쓰는 거죠. 실업팀을 만들어, 뭐 모시기 시청팀 만들어, 세금으로 월급 줘, 연봉 줘. 이게 무슨 아마추어 정신이야. 프로인데 이 사람들 돈 받고 운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짜 아마추어 정신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뭐 창던지기 선수 나왔어, 가로 열고 경찰관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 농부 막 이런 거 써 있고. 진짜 아마추어 정신인 거지 그게. 그리고 깜짝 상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최초의 올림픽에서 아마추어 정신은 사실은 귀족 정신입니다. 올림픽을 열 때 원래 아주 옛날부터 운동을 잘하면 돈을 받았어요. 진짜 옛날부터. 내가 기록은 까먹었는데 아마 기원 전일 거예요. 옛날에는 달리기를 잘하는 걸 굉장히 멋있게 생각을 했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옛날에는 그 파발 같은 게 중요했잖아. 소식을 전달을 해야 되잖아. 우리도 봉화 같은 게 있고 봉화산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유럽은
겁나게 싸우잖아. 근데 나라들끼리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한 나라가 있으면 막 사방팔방이 적국인 거잖아요. 어디서 싸움이 나면은 그걸 뛰어와서 알려줘야 돼. 그래서 각 거점이 있어서 뭐 인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km까지 잘 뛸 수 있다 이러면은 10km마다 거점을 놓고 거기에 뭐 사람을 두세 명씩 놔둬요. 잘 뛰는 새끼들을. 그러면 쌈 나잖아. 야, 쌈 났대. 10km 뛰어. 바통 터치. 이 새끼 뛰어. 이 새끼 뛰어. 저 왕국 도착. 쌈 났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뛰어서 그걸 했어. 이거를 원래는 말도 많이 시키고 했었는데 말이 사람보다 비싸. 그리고 말은 컨디션 관리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실수 실패하는 때가 있대. 가다가 말이 뭐 다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돈이 싸고 건강 관리가 잘 되고 기복 없이 소식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오히려 잘 뛰는 사람 인 거야. 그래서 사람한테 그걸 시킨 거고 잘 달리는 사람은 그래서 약간 전쟁 영웅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잘 달리는 애들이 그러면 각 나라마다 다 있고 시도마다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야, 우리 애 중에 누가 있는데 걔 진짜 잘 뛰어. 우리 애가 더 잘 뛰어. 내기 할래? 해가지고 생기는 게 달리기 시합 같은 거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도시에서 코스 이렇게 정해가지고 막 뛰어. 그러면 요즘에 투르드 프랑스 하면은 사람들 자전거 존나 힘들게 타고 있는데 마을 같은 게 지나갈 때 그 마을 주민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막 만지고 사진 찍고 역병을 하고 그걸 보는 사람들 좀 비켜 이 새끼들아 저러다 넘어지겠네. 진짜 넘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문화가 거기부터 온 거예요. 마을 같은 데서 달리기 시합을 하면은 거기 동네 주민들이 창문 열어놓고 아 화이팅 막 이렇게 하고 막 골목에서 야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막 중간에 가면 야 이거 마셔 이러면서 막 물 주고 막 이런 문화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방해를 하면 안 되지 솔직히. 여자 선수도 만져도 됨? 그때 여자는 뛸 권리가 없었습니다. 페미니즘이 없었거든요. 그때 달리기를 잘하면은 실제로 돈도 많이 받았고 막 레전드 선수들이 있잖아. 몇 년 연속 우승하고 이러면은 그때 막 귀족 혹은 막 왕족 막 이런 사람들이 너는 죽을 때까지 내가 매년 뭐 쌀 몇 석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장군한테 자귀 내리듯이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게 돈 받고 운동하던 사람들의 기원 같은 거예요. 그럼 올림픽이 왜 생겼냐면요. 귀족들이 문무겸비를 해야 됩니다. 서양은. 유럽은. 알죠? 미국만 해도 총 다 쏠 줄 알아야 되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 동양 문화권에서면 선비는 뛰지 않는 법이라네. 이발 연병하지. 서양은 싸움 못하고 공부만 하면은 놀려요. 저 새끼 공부만 잘한대요 이러면서 아유 머리만 커서 뛰지도 못한대요 막 이러면서 놀려. 서양은 무조건 문무를 겸비를 해야 돼. 싸움 못하면 의미가 없어. 왜냐면 자기 백성들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 백작들 막 이런 사람들, 공작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무조건 검술 배워야 되고 기마술 배워야 되고 기마 창술 다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귀족들 사이에서 내가 운동을 잘한다, 검술을 잘한다, 나 잘 뛴다 이런 것들이 다 자랑 요소인 거야. 공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을 거 아니야. 내가 더 잘 뛰는데 내가 더 잘 뛰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나 다름없는 게 올림픽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올림픽을 여는데 귀족 중에 내가 제일 잘 뛴. 하지만 밥 먹고 달리기만 하는 돈 받고 뛰는 애들은 못 이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게 아마추어 정신. 우리 귀족들은 돈 받고 뛰지 않아. 천박하게 무슨 돈을 받고 뛰어. 야, 돈 받고 야스하면 뭐야? 그게 흑녀지. 돈 받고 뛰면 뭐야? 그게 애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걔들은 그런 논리야. 그래서 아마추어 정신이 뭐냐? 돈을 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끼리 달리기 시합하고 하던 게 올림픽의 기원이에요. 야, 이 새끼. 올림픽은 의무는 없지만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하는 거.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베르사유의 장미 뭐 이런 거 보면은 여잔데 베르사유의 장미 1편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번개가 치는 밤이야. 밖에서 예비 아빠의 엄마가 이번에는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안에서는 막 이러고 있어. 응애 아들이야? 저기 그게 딸이라고? 그리고 사모님 돌아가셨어. 애기 낳다가. 그리고 딸이야. 근데 갑자기 베르사유의 장미 주인공 아빠가 애기를 들더니 넌 아들이다. I verify. 넌 아들이다. 넌 아들이야. 쾅쾅쾅쾅 번개치고. 이게 베르사유 장미 1편이에요. 아이덴티파이로 시작해. 베르사유의 장미 1편이. 그래서 아들을 낳아야 이거 이어. 그 아들이 왜 중요하면 나가서 싸워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베르사유의 장미가 그 오스칼, 걔가 여잔데 이름도 오스칼이잖아. 남자잖아. 남자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술 훈련 같은 거 막 시키잖아. 여자잖아. 골격이 달라 골격이. 그래서 검술 훈련 하는데 맨날 발리고 그래서 아빠한테 막 눈치 받고 막 이런다고. 아들 던지는 유비보다 낫네. 딸 던졌으면 조조가 주인공 되는 건데.